치읓, 니은, 치읓, 치읓? 청년. 청년. 청년 뭐일 것 같은데? 청년 진출. 진출. 아니면 채널. 고정? 주차? 자차? 청년 맞는 것 같은데? 청년 전철. 진짜 모르겠어. 청년 주축. 청년이 주축이 되어서 주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톡시민 클래스에 찾아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 이야기가 사실 너무 무겁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신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취업 고민 있습니다. 취업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직 대학생이긴 한데 이제 네. 얼마 졸업이 안 남아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큰 것 같아요. 결혼도 뭐 집도 얘기를 했지만 또 가정을 꾸리고 하고 싶은데 이런 뭐 육아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부담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저도 복지 분야에 근무했었는데 복지 분야마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를 보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육아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정책에 대한 주변에서의 고민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에서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공감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주변 일상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톡시민 클래스를 통해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에는 청년 참여 기구가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과연 청년 참여 기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서울시에도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 되게 뭔가 상상력이 넘치죠. 뭔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업무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내 손으로 서울시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이처럼 서울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의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 문제만 발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제안, 정책 발굴이라는 활동을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정책 발굴뿐만 아니라 캠페인이나 공론장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청년 참여기구는 서울시에만 있을까요? 저희가 서울시 안에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 안에 25개 중에 24개가 서울 참여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디는 청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어디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자신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4개 자치구에 참여기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열린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에 청년 누구나 시정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미래청년 기획단이 있어요. 미래청년 기획단은 서울시에서 미래청년 기획단이 있고 그 아래에 청년 정책팀이나 청년 참여팀 이렇게 많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과 미래청년 기획단이 서로 협의하는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관과 공공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그런 소통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로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는 청년 당사자분들이 계시죠. 청년 당사자분들이 나의 고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까요?
네,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거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을 서울시청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 편성 과정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제 시민들이 정책을 잘 만들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서울 청년들이 넘나들면서 의사소통하면서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정책은 약간 전문가님들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뭔가 굉장히 교수님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예전에는 사실 서울시나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간단한 의견 정도만 설문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청년들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좀 더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에 참여해서 이야기할 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아까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취업, 주거, 평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분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분과는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분과, 일자리 창업 분과, 주거 분과, 평등인권분과, 기후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의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게 더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6개 분과로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분과 활동을 하면서 물론 서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의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갑니다. 그렇다면 청년 참여기구는 과연 동아리나 아니면 봉사활동일까요? 맞지 않을까요? 네, 맞을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사회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겠지만 우리가 각 지자체에는 청년 참여 활성화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청년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하고 좀 더 우리가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단순한 동아리보다는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조례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뭔가 거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청년 정책 제안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음건강 지원 사업. 사실 청년들이 뭔가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청년들에게서 사실 이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정책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청년분들에게는 월세로 굉장히 부담감이 크잖아요. 월 70 정도 하는데 그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 제안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가족 돌봄 청년, 아니면 비진학 청년, 고립운동 청년,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요즘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같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으로는 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정책 제안을 하는 활동이지만 정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정책 중에 10개, 20개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개, 100개 풀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것들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정책 제안이 아닌 다양한 해법을 시도해 봅니다. 예를 들면 캠페인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장을 통해서 시의원들과 협력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가 결국 이제 목표 지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학교나 어떤 직장에 소속되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사회 안에서 나의 의지로만 학교 과정이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은 나의 온전한 의지와 참여 의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짜여진 구조가 아닌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소속될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라입니다. 나의 고민이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고민으로 시작해서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고민이 누군가에는 또 새로운 일상으로 선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와 함께 꼭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서울 말고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방에도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물론 없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인식되고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청년 협의체의 이름으로, 또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원탁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각자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있으세요? 보람찬 순간도 기억나고 지금 막 힘든 것도 기억이 동시에 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뿌듯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같은 경우는 다수결을 거의 많이 하진 않습니다.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2시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지막에는 서로 2명이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80% 정도까지는 만족을 하는 합의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점이 있구나 했을 때 보람차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톡 시민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같은 청년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도 컸는데요. 혹시 강의를 듣고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년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청년 문제라고 청년을 얘기한다고 해서 약간 취업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의 간극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소통을 하면서 청년층과 이제 뭐 중장년층과 같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큰 거를 얻어가셔서 지금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화합을 할 수도 있구나.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저희가 아예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게끔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관심이나 이제 이런 의지 같은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서 정책 같은 것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길 잘했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이 행복한 도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톡 시민 클래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